건강한 삶을 위한 우리 집 주치 TBC 클리닉 건강 365입니다. 요즘 건강을 위해서 또 취미 활동으로 운동들 참 많은 분들이 하고 계신데요. 저도 요즘에 테니스를 열심히 치고 있는데 운동하는 남자 멋있죠? 멋있어요. 그러게요. 그런데 이렇게 건강하려고 하는 운동이 자칫 잘못하면 화가 되는 경우가 참 많이 있다고들 합니다. 저는 테니스를 잘 치진 않고 네. 멘트를 잘 치는 편이거든요. 운동은 하지 않는 편인데 네. 근데 요즘 MZ들 사이에서요. 뭐 격한 근력 운동이나 아니면 고강도의 이 단시간으로 집중하는 크로스핏 하다 보면 자꾸 옆 사람을 의식하게 되고 오버페이스를 하게 되면서 맞아요. 네. 스포츠 손상을 입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습니다. 여기서 또 제가 말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또 마라톤 준비하다가 무릎에 부상을 입어가지고요. 옆 사람보다 빨리 달리려고 하다가 지금 네. 운동을 한 2달 정도 쉬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요, 이런 크고 작은 부상을 방지할 수 있는,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어요. 운동 전후로 10분에서 15분 정도 스트레칭을 하는 방법인데요. 이렇게 하면 관절과 근육을 유연하게 유지를 할 수가 있고, 무엇보다 운동은 정확한 자세와 과정으로 해야 한다는 거. 저부터 일단 명심을 해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은 씨 말처럼 좋아하는 운동을 더 오래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또 운동을 통해서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해서 평소부터 이런 스포츠 손상을 막고 또 혹시나 부상을 입더라도 조기에 치료하는 게 참 중요할 텐데요. 건강 365 오늘 이번 주 어깨와 무릎을 중심으로 스포츠 손상의 진단과 치료에 대해서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볼까 합니다. 자, 오늘의 주치 소개해드립니다. 대구 으뜸병원 관절센터의 정형외과 전문의 이재혁 원장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대구 으뜸병원 관절센터 정형외과 전문의 이재혁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원장님이 상당히 미남이십니다. 그러니까요. 자체 잘생기셨어요. 조명이 들어온 느낌이에요. 예, 오늘 좋은 말씀 아울러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제 운동을 하다가 넘어져서 팔이 빠졌다. 그러니까 이제 뼈가 제자리에서 빠지는 그런 탈구를 겪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인체 어깨 구조가 우리 생각보다는 상당히 좀 약한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뼈나 관절이 원래 위치에서 벗어나 빠져 있는 것을 탈구라고 합니다. 네.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어깨 관절의 탈구가 모든 관절 탈구 가운데 약 절반 가까이 차지할 정도로 가장 많습니다. 네. 어깨 관절은 우리 몸에서 가장 넓은 운동 범위를 가진 관절이고 또 다양한 방향으로 움직이는 관절입니다. 그러다 보니 관절에 유연성이 있어야지 또 다양한 방향으로 넓게 움직일 수 있고 네. 어쩔 수 없이 구조 자체가 어느 정도 느슨해야 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스포츠 활동을 하다 보면 원장님 뭐 탈구도 겪을 수 있지만 제가 알기로는 또 하나 너무 어려웠어요. 네. 생소하고 관절와순 손상을 많이 입는다고 하던데 네. 이게 도대체 이게 뭐예요? 처음 들어봐요. 네, 우선은 어깨 관절부터 설명을 드리면은 어깨 관절은 이 둥글게 생긴 위팔뼈가 이제 뭐 오목하게 생긴 날개뼈의 관절와라고 하는 부분 위에 얹혀져 있는 모양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네. 흔히 하는 표현으로는 이제 골프공이 티 위에 얹혀져 있다 이런 설명을 드리기도 하는데요. 저 위팔뼈 면적의 한 4분의 1 정도만 관절와와 접촉하고 있기 때문에 뼈만으로는 안정성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뼈 조직의 가장자리 부분에 이제 입의 입술처럼 입술 모양의 관절와 순이라고 하는 연골 조직이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범퍼 역할을 해주는 동시에 접촉 면적을 늘려줘서 안정성을 높여주게 됩니다. 반대로 말하면 이 구조물이 손상을 입으면 통증과 함께 빠질 것 같은 느낌, 즉 불안정성을 유발하게 됩니다. 관절와순이 연골 조직의 이름이군요. 네, 맞습니다. 네, 스포츠를 즐기는 젊은 연령층에서 탈구와 함께 이 관절와순 손상이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던데 어떤 이유가 있나요? 저는 팔에 충격을 받아서 탈구가 되면서 관절을 안정화시켜주고 있던 구조물들이 손상을 입게 됩니다. 주로 급성으로 탈구가 된 경우에 전하방, 그러니까 앞쪽, 아래쪽 관절와순이 손상을 받고 야구나 테니스 같이 좀 팔을 많이 사용하시는 운동을 하시게 된 경우에는 상부, 그러니까 위쪽의 관절와순이나 상완 이두건 같은 주변 구조물들이 만성적으로 마모가 되면서 손상을 입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네, 그렇군요. 우리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내가 다쳤을 때 이게 관절 와순 손상인지 아니면 단순한 어깨 통증일지 잘 가늠이 또 안 될 것도 같습니다. 관절 와순의 주요 증상과 그 손상의 주요 증상과
단순 어깨 통과의 차이점은 어떤 게 있나요? 네, 그 관절 와순 손상은 사실은 다양한 형태로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어깨에서 소리가 난다든지 뭐 걸리는 느낌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사실은 관절 와순 손상보다는 어깨와 팔을 연결하는 회전근개라고 하는 힘줄이 팔을 들거나 움직일 때 어깨뼈와 부딪히면서 염증이 생기고 또 통증이 발생을 하는 어깨 충돌 증후군이라고 하는 병이나 네. 회전근개 힘줄에 염증이나 파열이 생겨서 통증과 운동 제한이 나타나는 회전근개 파열 같은 질환들을 의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성적으로 발생하는 상부 관절 와순 손상, 뭐 영어로 SLAP, 흔히 그냥 슬랩병변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그런 경우에 주된 증상으로는 뭐 어깨 관절 뒤쪽에서 통증이 주로 발생을 하고 어깨를 최대한 바깥으로 벌리는 외전 동작 그리고 바깥으로 돌리는 외회전 동작을 했을 때 발생을 하고 불안정성과 비슷한 증상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네. 근데 우리 관절와순 이 손상일 때랑 네. 일반 어깨에 염증이 있을 때랑 분명히 통증 양상에서 서로 좀 차이점이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어때요? 방금도 말씀을 드렸지만 뭐 다양한 형태로 증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뭐 특정 이학적인 검사라든지 특정 자가 검사만으로는 뭐 관절 와순 손상을 특정하기는 좀 사실 어렵습니다. 가령 뭐 환자분들이 병원에 오셔서 표현하시기로는 뭐 운동을 하다가 땅바닥에 팔을 짚히면서 넘어지셨는데 네. 뭐 팔이 안 움직이고 너무 아프다 이런 경우가 되겠는데요. 사실은 뭐 와순 손상만 있는 게 아니라 뭐 골절과 같은 추가 손상이 있는 경우도 있고 오히려 그런 검사를 해보려다가 관절이나 뭐 주변 조직에 추가적으로 자극을 주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가능한 빨리 병원으로 내원을 하시는 게 낫겠습니다. 네. 만약에 아프다 싶으면 본인이 판단하기보다는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병원에 제일 먼저 가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관절와순 손상, 진단검사 과정이 궁금합니다. 그 MRI 검사가 꼭 필요할까요, 원장님? 네,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뭐 팔이 넘어지면서 다쳤는데 팔이 빠진 것 같다라고 네. 표현을 하시는 분들 중에서 실제로는 탈구가 아니라 골절이 발생하시는 분들도 아하. 종종 계시고요. 다만 이제 탈구든 골절이든 그런 병들이 의심이 되는 분들은 우선은 엑스레이를 먼저 촬영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탈구가 맞는지 아니면 뭐 골절이나 다른 병들이 있지는 않은지 확인을 한 후에 혹시나 탈구가 실제로 확인이 된다라고 네. 한다면은 우선은 그 어긋나 있는 뼈를 맞춰야겠죠. 관절을 맞춘 다음에 관절 와순 파열이나 동반되어 있는 골절 등을 좀 정확하게 평가를 하기 위해서 CT나 MRI 같은 검사가 추가적으로 필요하겠습니다. 네. 그런 여러 가지 검사를 거쳐서 이제 관절 와순 손상이 진단이 됐을 경우에 첫 번째로 고려되는 치료, 그러니까 표준 치료가 혹시 수술이 되는 건지 아니면 약물 치료나 뭐 약 이런 걸로 좀 치료가 가능한지도 궁금하네요. 네, 뭐 상황을 하나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탈구가 처음 발생을 했을 때에는 우선 가능한 한 빨리 병원에 오셔서 원래 위치로 정복을 그러니까 맞춰주는 게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탈구가 된 채로 오랫동안 방치가 되면은 주변 조직들이 붓고 또 근육 경련이 증가해서 또 정복, 맞춰 놓는 게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복을 하고 나면은 약 4주, 한 달 정도죠. 그동안 보조기나 팔걸이 같은 것들을 이용해서 고정 치료를 하고요. 다쳤던 구조물들이 어느 정도 안정화되는 시간을 벌어줍니다. 이후에는 관절 범위 운동이라든지 스트레칭, 그리고 어깨 주변의 근육, 회전근개 강화 운동을 단계적으로 시행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이 과정에서 통증이나 불편감이 심해서 뭐 일상생활에 지장을 준다든지 혹은 잠에서 깰 정도로 극심한 통증이 있다면은 약물 치료라든지 주사 치료를 통해서 이런 통증을 완화시켜 주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 그렇군요. 원장님 혹시 관절 와순 손상을 입었을 때 수술을 해야 될 경우가 있는지 궁금하고 이 수술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도 저는 참 궁금하거든요. 수술을 하게 된다면은 아까 빠져서 다쳤던 그런 관절와라는 뼈 조직과 이를 둘러싸고 있는 관절와 순의 손상을 최대한 다치기 전의 상태로 내지는 그 상태에 비슷하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래서 만약 어긋나 있다면 그리고 다른 위치에 가 있다면은 원래 위치로 최대한 가져온 다음에 뼈나 인대 같이 주변 구조물들과 같이 최대한 단단하게 봉합을 해서 수술 이후에 충격이나 좀 웬만한 자극이 가해졌을 때에도 쉽게 재탈구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게 목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앞에서 정복 후에 약 4주 정도 이 고정을 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러니까 수술 후에 일상 복귀가 가능한 시점
궁금하고요. 또 주의사항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운동을 좋아하는 분들이 다칠 위험이 또 높으니까요. 언제쯤 내가 다시 건강하게 운동할 수 있을까? 많이들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네. 네. 수술 후의 재활 내용은 앞서 말씀드렸던 급성 탈구, 정복하고 나서 하는 비수술적 치료와 내용이 유사합니다. 다만 수술을 받는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원인으로서 재발성 어깨 탈구가 있었던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수술 이후에도 탈구가 재발하지 않도록 근력이 충분히 회복되고 외회전하는 동작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이 동작이죠. 네. 그럼 불안감이 충분하게 사라진 뒤에 그 이후의 일상생활이나 운동으로 복귀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네. 대부분 일상생활은 대부분 2, 3개월 내로 가능하다라고 설명을 드리지만 네. 스포츠라든지 운동 이런 완전한 정상 활동은 6개월, 대략 반년 정도 지나서 시작을 하게 됩니다. 운동까지는 한 6개월 정도 시간이 걸린다는 네. 말씀이었는데 조금 좀 참을성이 필요할 것도 같습니다. 회복하는 기간이 충분히 좀 확보가 돼야 하니까요. 만일에 이제 필요한 때 제때 수술을 받지 못하고 이게 좀 만성화 됐을 경우에 이에 따른 어떤 문제가 생길 수가 있을까요? 네, 어깨관절이 탈구가 되면 가장 흔한 합병증으로는 재발성 아니면 습관성이라고 부르는 그런 재발성 탈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외상에 의해서 발생한 재발성 어깨 탈구 같은 경우에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 첫 탈구가 됐을 때 나이입니다. 나이가 어릴수록 재발을 할 확률이 상당히 높아집니다. 어머. 예, 가령 한 20살, 20세 이하의 어린 나이에 처음 탈구가 발생한 경우에는 네. 재발성 탈구가 발생할 확률이 문헌이나 연구 결과에 따라 다르지만 한 50%, 많게는 95%, 거의 100%죠. 그 정도까지도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더 활동을 많이 하는 시기라서 그런 건가요? 아무래도 그런 것도 있고 관절이 좀 느슨한 것도 영향을 주겠습니다. 네. 그래서 어린 나이에 탈구가 발생을 했거나 힘을 조금만 주어도 빠지는 약간 불안정한 네. 그 탈구 같은 경우에는 통증이 그리고 불안정성이 지속적으로 반복되면서 일상생활에까지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결국 수술적인 치료가 필요한 경우가 많겠고요. 원장님, 수술 후에 재활 관리도 반드시 환자 입장에서는요. 그리고 보호자뿐만 아니라 선생님도 중요하게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 재활 치료할 때 어디다가 좀 중점을 두고 해야 될까요? 아까 테니스를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평소에 즐기고 계신 스포츠의 종목 아니면은 특정 종목을 하더라도 참여도 가령 내가 취미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하느냐 아니면은 일주일에 많이 하느냐 거의 매일처럼 하냐 이런 것들이 중요하겠고요. 또 평상시에 일상생활을 얼마 정도 활발하게 하느냐 이 정도에 따라서 좀 달라질 것 같습니다. 야구나 테니스 같이 팔을 어깨 위로 들어 올리는 동작이 많은 운동을 즐기시는 분들이라든지 미식축구나 격투기 이런 것처럼 선수들 간의 접촉이 상당히 많은 운동을 하는 경우에는 네. 수술을 통해서 손상된 부위들을 아무리 단단하게 봉합을 했다고 하더라도 같은 양상으로 똑같이 다치면서 다시 파열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따라서 우선은 어느 동작에서 어떤 자세를 취했을 때 불안감이 발생하는지 파악을 해야겠고요. 그에 맞춰서 팔 각도를 가령 조절을 한다든지 자세를 교정한다든지 아니면은 어깨 주변의 근육을 강화하는 방법으로 재활 치료를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네. 내 몸이 어느 정도 회복했는지를 본인이 아는 게 우선 중요할 것 같고요. 그럼 재발을 막기 위해서 환자 개인이 할 수 있는 재활 운동이 있다면 좀 짚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이 자세를 좀 자주 취하는 것 같습니다. 네, 팔을 옆으로 들거나 네. 바깥으로 돌린 이 외회전 상태에서 대체로는 불안정성이 많이 유발이 됩니다. 이 자세가 아플 수가 있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불안정할 수도 있고 아플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우선은 그 자세를 가급적 취하지 않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또한 관절이 너무 뻣뻣하거나 허리가 구부정한 경우에 관절이 취약해질 수 있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해 주셨지만 틈틈이 스트레칭을 해주시면서 유연성을 관리해 주시고 또 지금처럼 장시간 앉아 있다 보면은 허리나 목이 좀 말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한 시간에 한두 번씩은 주기적으로 내가 올바른 자세로 앉아 있는지 확인해 주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 외회전, 저 지금 왼쪽, 어떡해요? 이게 되도록, 더 어머. 뒤쪽으로 잘 안 넘어가는데, 예. 상당히 뻐근한데요, 왼쪽 팔 같은 경우. 이럴 때는 이런 자세를 하지 말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어쨌든 조심하고, 끝나고 저는 원장님한테 한번 치료를 받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스포츠 활동을 하다 보면 이제
이 어깨만큼 많이 쓰이는 게 또 무릎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나 무릎 십자인대 부상 얘기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삼성 라이온즈 프로야구 작년에 구자욱 선수가 이 무릎 십자인대 부상 때문에 한동안 큰 고생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이 자주 듣는 단어긴 한데 일단 이 십자인대가 무엇이고 어떤 역할을 하는 구조물인가요? 네, 용어와 명칭에 대해서 우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뼈와 뼈를 이어주고 있는 구조물들을 인대라고 합니다. 무릎 관절 안에서 허벅지뼈와 정강이뼈 사이에서 이어주고 있는 인대가 두 개가 있습니다. 서로 십자 모양으로 꼬여 있어서 십자인대라고 부르고요. 그 중에서 앞에 있는 인대를 전방 십자인대라고 부릅니다. 전방 십자인대는 위쪽에 위치한 허벅지뼈에 대해서 아래쪽에 위치한 정강이뼈가 앞으로 빠지지 않게 그리고 돌아가지 않게 막아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아, 그렇군요. 네. 구자욱 선수가 제가 알기로는 이제 도루 과정에 슬라이딩 하다가 다친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사실 일반적인 경우에는 저도 그렇고 슬라이딩을 할 일이 잘 없잖아요. 근데 무릎 만약에 십자인대가 파열이 됐어요. 어떤 상황에서 발생을 할 수 있을까요? 네, 환자분들이 뭐 흔히 표현하시는 그런 특정 동작들이 있습니다. 근데 대체로는 점프를 했다가 뭐 착지를 하는 과정에서 뭐 무릎이 돌아간 채로 잘못 착지하는 상황이라든지 뭐 달리기를 하다가 다리를 쭉 뻗은 채로 갑자기 제동을 걸어서 멈추든지 아니면 운동 중에 발이 지면에 닿아 있는 상태에서 상대방과 충돌하면서 무릎이 꺾이면서 다치게 되는 경우도 흔합니다. 듣기만 해도 제가 네. 다 아픕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요. 주변에 축구 좀 한다 하는 남자분들 보면요. 십자인대 파열인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네. 그러면 궁금합니다. 십자인대가 만약에 끊어지면 어떤 증상이 나타나나요? 일단은 아프겠죠. 네, 당연히 통증이 찾아오겠고요. 네. 그런데 십자인대는 뭐 무릎에서 체중을 버텨야 하는 강한 구조물입니다. 근데 그런 인대가 파열될 정도로 강한 힘을 받았다면은 그만큼 당연히 강한 통증이 발생을 하겠습니다. 동시에 갑작스럽게 무릎이 어긋나는 느낌과 함께 뚝 하는 소리를 들었거나 아니면 느꼈다고 하는 분들이 많고요. 극심한 통증으로 인해서 더 이상 운동을 하기가 어렵거나 걷기가 어렵게 되겠고 네. 또 빠른 속도로 무릎 안에 뭐 물이 차고 붓게 됩니다. 단순히 그 무릎이 아픈 거랑 십자인대 파열은 이제 통증부터 차이가 클 것 같은데 어떤가요, 통증 차이가? 방금 말씀드렸던 뭐 십자인대가 파열된 경우에는 통증이 당연히 있겠지만 네. 통증 이외에도 뭐 걸을 때 무릎 안에 뼈끼리 아귀가 맞지 않는 느낌이나 뭐 휘청거리는 듯한 불안한 느낌이 네. 같이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뭐 불안정성이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또한 십자인대는 뭐 주변의 다른 다른 조직, 가령 뭐 반월상 연골보다 상대적으로 혈류가 풍부합니다. 따라서 십자인대가 손상됐을 경우에는 다친 후에 무릎 안에 뭐 피 같은 삼출액들이 몇 시간 안에 빨리 차게 됩니다. 만약에 뭐 반월상 연골이 파열된 경우면 뭐 몇 시간보다는 며칠 내로 상대적으로 느리게 차게 됩니다. 참고로 제 처남은 군대에서 원장님이 저녁 2주 남겨놓고 축구하다가 십자인대 파열돼가지고 어떡해요? 아프냐고 물어봤더니 마음이 더 아팠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제 처남도 이제 진단을 받았는데 제가 진단 검사는 어떤 걸 받았는지 아직 이야기를 못 들었거든요. 어떤 검사를 받게 됩니까? 일단은 환자분들이 오셔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흔히 다치는 자세가 있습니다. 환자분께 어떻게 다치셨어요? 여쭤봤을 때 뭐 아까 앞서와 같이 뭐 잘못 착지한다든지 같은 특징적인 병력이 있다거나 뭐 이학적 검사를 통해서 뭐 무릎이 앞뒤로 얼마나 흔들리는지 내지는 불안정성이 있는지 확인하는 걸로도 사실은 대략 유추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뭐 파열이 불완전한지 완전히 파열됐는지 그 정도로 파열의 정도를 확인하든지 뭐 내측, 외측 측부인대나 뭐 반월상 연골 같은 다른 구조물들이 에도 손상이 있는지 확인을 하기 위해서 네. 뭐 MRI나 엑스레이 같은 추가 검사가 필요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철원 씨 처남이랑 좀 더 친해지시면 좋겠네요. 이런 이야기도 나누고요. 아, 갑자기요? 알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친해지겠습니다. 네, 자, 이어서 원장님 질문하겠습니다. 파열된 십자인대는 뭐 약물이나 물리치료를 하면서 좀 저절로 붓거나 자연 치유가 될 가능성이 있나요? 일반적으로 전방 십자인대는 손상이 한번 되고 나면 자연 치유 능력이 매우 떨어지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따라서 단순히 염좌, 삐끗했다든지 뭐 경한 정도의 부분 파열만 있는 경우라면은
뭐 인대 자체가 완벽하게 낫기는 어렵겠지만 뭐 조심을 하고 관리를 하면서 그리고 재활 치료를 통해서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정도로는 관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파열돼 있는 완전 파열 같은 경우에는 자연 치유가 어렵고 또 수술적인 치료 방법에 대해서 고려를 해봐야 합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제 완전 파열 같은 경우는 분명히 십자인대 파열 같은 경우 수술이 필요하고 그 밖에 또 어떤 경우에 수술이 필요한지 또 수술 과정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소개해 주시죠. 네, 십자인대가 완전히 파열돼서 불안정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나이가 상대적으로 많고 또 활동량이 적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약간의 불안정성이 있어도 일상생활에 큰 불편 없이 조절을 하면서 지내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환자분들 중에 나이가 젊은 분들이라든지 나이가 많으시다고 하시더라도 뭐 운동을 많이 하시고 활동적인 분들 같은 경우에는 수술이 필요할 수가 있겠습니다. 수술에 관련해서는 뭐 십자인대가 완전히 파열된 경우에는 끊어져 있는 인대를 원래 상태로 꼬맬 수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네. 따라서 파열되어 있는 원래 십자인대는 제거를 하고요. 그다음에 원래 십자인대가 지나가던 주행 경로를 따라서 뼈에 구멍, 그러니까 터널을 만들어줍니다. 그 다음에 내 몸의 다른 부위에서 채취한 자가건이라고 또 하는데 힘줄을 사용하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의 힘줄, 동종건이라고 합니다. 그걸 사용해서 그 터널로 통과를 시켜서 인대의 기능을 대신하도록 하는 십자인대 재건술이라고 하는 수술을 시행을 합니다. 수술하고 나면 환자 입장에서는 내가 일상생활로 돌아가서 회복되는데 어느 정도 기간이 걸릴지 또 운동은 언제부터 시작하면 좋을지도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저는 추가적으로 다른 동반 손상이 있는지의 여부가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만약에 다른 손상이 없이 전방 십자인대만 단독으로 다쳐서 십자인대 재건술을 시행한 경우에는 사실은 수술 직후에 바로 걸어도 됩니다. 바로 그런 걷는 연습을 시작을 하고 네. 하지만 만약에 반월상 연골 같은 다른 구조물들이 손상이 돼서 같이 수술을 한 경우에는 6주에서 8주 정도 목발을 사용하면서 발을 딛지 못하도록 하는 체중 부하 제한이 필요합니다. 환자분의 근력 상태나 뭐 기존에 하시던 활동 그리고 운동의 수준에 따라 다르겠지만 통상적으로는 수술을 한 뒤부터 3개월 정도부터 일상생활이 가능하고 6개월쯤부터는 가벼운 운동을 시작해 볼 수 있겠습니다. 제가 어릴 때 학교에서 운동할 때 달리기 전력 질주하다가 인대가 확 늘어난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진짜 아팠었는데 오히려 인대가 끊어진 채로 시간이 좀 지나면 좀 덜 아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좀 덜 아프니까 나 수술 안 해도 괜찮겠네 이렇게 넘기시는 분들이 계신데 궁금합니다. 이렇게 방치했을 때 괜찮나요? 아니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나요? 네, 말씀 주신 것처럼 뭐 다칠 당시에는 아프지만 이제 인대가 완전히 끊어진 채로 얼마간의 시간이 지나면 오히려 통증은 크게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통증이 없다고 해서 관절 상태가 완전히 괜찮은 것은 아니고요. 통증은 없어도 높은 정도의 불안정성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관절의 뼈가 서로 지속적으로 어긋나는 과정에서 관절 안에 있는 구조물들이 더 빠르게 마모가 되겠고요. 반월상 연골이 손상된다든지 뭐 관절염이 진행된다든지와 같은 뭐 2차적인 손상이 빠르게 진행돼서 결국에는 다른 원인으로 인해서 통증이 발생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네. 앞에서 말씀해 주신 관절 말순 손상 때도 그렇고 십자인대 파열 때도 마찬가지로 재활이 진짜 중요한 것 같거든요. 구체적인 이 재활의 과정도 궁금합니다. 네, 뭐 관절을 통틀어서 무릎에만 국한되는 설명은 아닌 것 같습니다. 뭐 어깨라든지 무릎 같은 관절들을 수술 이후에도 건강하게 그리고 또 오래 유지하려면은 관절의 가동 범위 그리고 관절의 안정성을 뒷받침해줄 근력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무릎 같은 경우는 하체 근력 그리고 무릎 주변 근육들이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병원에서는 환자분들 상태에 맞게 단계적으로 재활을 진행하게 됩니다. 수술 직후 첫 1, 2주 동안은 무릎의 붓기를 빼고 통증을 조절하면서 가벼운 스트레칭을 병행을 하고요. 수술하고 나서 2주 정도가 지나면 뭐 한 발로 서든지 뭐 가볍게 하체 운동을 한다든지 하는 것처럼 가벼운 근력 운동과 함께 관절의 가동 범위 스트레칭에 회복을 중점을 둡니다. 그리고 한 달 반, 4주에서 6주 정도가 지나면서 가동 범위가 많이 회복이 되고 나면은 이후부터는 근력에 초점을 맞춥니다. 근력 운동을 하면서 환자분 상태에 맞게 점진적으로 근력 그리고 밸런스, 균형 감각이죠.
그런 운동들의 강도를 올려나가게 되고요. 어느 정도 근력이 회복되고 나면 평균적으로 한 4.5개월, 4달 반 정도가 지나면 가벼운 달리기나 점프 같은 동작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점차 근력을 늘려가면서 사람에 따라서 또 어떤 운동 종목을 하시느냐에 따라서 짧으면 6개월, 격한 운동 같은 경우에는 길게는 9개월까지 스포츠로 복귀하는 걸 목표로 재활 치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재활 치료를 거친다는 말씀을 들어봤는데 마지막으로 십자인대 파열을 우리가 예방하기 위해서는 평소에 원장님 어떻습니까? 어떤 운동이라든가 어떤 생활 습관이 도움이 될까요? 네, 다칠 때 아무래도 불안정한 자세로 착지를 하면서 다치는 경우가 제일 많기 때문에 착지를 하는 과정에서 내가 균형이 좀 무너지더라도 버텨줄 수 있도록 하체 근력 운동을 한다든지 균형 감각 훈련을 한다든지 혹은 스트레칭과 같이 유연성을 늘려가는 운동을 틈틈이 해주시는 게 도움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운동을 하실 때 충분히 스트레칭 혹은 몸을 풀고 난 이후에 운동을 시작하고 운동을 하는 당일이라면 그날 내 몸 상태나 컨디션에 따라서 운동 강도를 조절해 주시는 게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네, 항상 운동 전에 준비 운동과 스트레칭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 우리가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대구 으뜸병원 관절센터 정형외과 전문의 이재혁 원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